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 보다 더 근본적인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스스로 일이 의미 있다고 느끼면 외적 보상보다 내적 동기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번아웃은 단지 개인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는 조직 구조가 개인의 에너지를 착취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때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그렇게 번아웃은 조직이 책임지고 예방하고 개입해야 될 과제입니다. 방향을 제시하되 통제하지 않는 리더십입니다. 리더는 앞에서 끌거나 뒤에서 밀기보다 옆에서 길을 함께 걷는 내비게이터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잡 크래프팅은 조직으로부터 주어진 업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가치를 부여하여 스스로 의미 있는 일로 전환하는 능동적 태도를 말합니다.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환경을 고려하되 그 안에서 자기만의 의미 체계를 세우는 실천입니다. 그들은 직무를 정해진 틀로 보지 않고 개인이 자신의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새롭게 구성해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요즘 세대는 더 이상 노력은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진화를 쉽게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경쟁이나 승부를 통해 얻는 결과보다 자신의 삶의 질이나 과정 속에서 의미를 더 중시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결과가 예측 가능할수록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 보다 더 근본적인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스스로 일이 의미 있다고 느끼면 외적 보상보다 내적 동기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리더는 더 이상 일을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라 팀원이 자율적으로 일의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코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대퇴사 시대, 노바디 워크, 디지털 노마드 등 자기 결정권을 실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번아웃은 단지 개인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는 조직 구조가 개인의 에너지를 착취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때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그렇게 번아웃은 조직이 책임지고 예방하고 개입해야 될 과제입니다. 번아웃을 막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업무에 대한 통제감입니다. 단순히 일이 힘들거나 많아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과 시간, 방식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때 사람들은 무기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자율성이 확보될 때 심적 안정감은 높아지고 일에 대한 몰입감과 지속 가능성 역시 크게 향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많은 기업들은 유연 근무 제도를 도입해 구성원들에게 많은 자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복지를 늘려주거나 일과 삶의 균형을 넘어서 번아웃을 예방하고 창의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적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조직적 차원에서 멘탈 케어를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번아웃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 요소 중 바로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적 확신, 일의 목적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얼마나 많은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적 탈진의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해 왔습니다. 내적 보상이 아니라 일 자체에 대한 내적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에 덜 민감하고 번아웃에 대한 저항력도 높습니다. 백년간 수요 중심의 의료 서비스라는 획기적 마인드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미국의 의료기관인 메이오 클리닉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상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루 업무 중 단 20%만이라도 가장 의미 있다고 느끼는 일에 사용한 의사들은 번아웃 위험이 현저히 낮았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일이 완벽히 보람차지 않더라도 그중 일부라도 스스로 의미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면 정신적 탈진은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것이죠. 글로벌 회계 컨설팅사인 딜로이트가 44개국에서 약 한 23,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직장 전 세계에서 경험한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MZ세대의 약 한 86%가 자신의 개인적 가치와 맞지 않는 과업이나 고용주를 거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들에게 리더란 나의 말을 경청해주고 방향을 잘 잡아주고 필요할 때 개입하는 가이드형 리더십이 바로 그들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리더십의 형태입니다. 즉 구성원이 스스로 결정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되 통제하지 않는 리더십입니다. 리더는 앞에서 끌거나 뒤에서 밀기보다 옆에서 길을 함께 걷는 내비게이터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리더는 팀원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명령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방향이 우리에게 맞을까? 이 선택이 우리의 가치와 일치하는 것일까를 함께 탐색하도록 돕습니다. 복잡하고 불확실한 시대에는 리더가 모든 답을 알고 지시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함께 방향을 정하고 탐색하는 힘에 있습니다. 두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는 신뢰는 도움을 작동시키는 기본 인프라입니다. 서로 간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리더가 무엇을 도와줄까라고 말하면 그것은 순수한 제안이 아니라 간섭으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진심일까? 이 정보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라는 이런 방어적 태도가 먼저 작동하게 됩니다. 신뢰는 내가 어떤 생각, 감정 혹은 부족함을 드러내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낮춰보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진짜 신뢰가 형성된 조직은 직원이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심리적 안정지대가 보장된 환경입니다. 리더는 신뢰 기반이 없이 도움을 제안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리더는 과정 컨설턴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이드형 리더와 조금 비슷한 맥락이기도 한데요. 리더는 문제의 정답을 제시하는 해결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리더가 해결사 역할에 머물게 되면 구성원은 스스로 문제를 정리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해결사 리더십은 반복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닙니다. 리더 한 사람의 역량에 의존하는 구조는 결코 오래 갈 수도 없고 리더도 지치고 구성원도 수동적으로 변하게 되죠. 따라서 조직에서 리더의 역할은 과정 컨설턴트, 즉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기보단 의사소통의 과정과 관계의 맥락을 조율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과정 컨설턴트의 핵심은 겸손한 질문을 기반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보면 좋을까요? 같은 접근 방법은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문제를 공동으로 탐색하는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칭찬 샌드위치를 피드백 방법으로 주로 활용하곤 합니다. 칭찬 샌드위치란 칭찬, 문제, 지적 및 개선, 격려의 순서로 듣는 사람의 자존감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이 방식은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조직 내 상하 관계에서의 성과 관리,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에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칭찬 샌드위치는 말 그대로 비판을 긍정의 언어로 감싸는 기술입니다. 단점만 지적하게 되면 상대방은 반응하지만 칭찬과 함께 전달하면 더 열린 자세로 개선점을 수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칭찬 샌드위치는 극복이 이상적인 도구로 보입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에게는 이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한 고등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내 노력은 칭찬했지만 나의 아이디어는 칭찬하지 않았어. 내가 공부에 소질이 없다는 뜻일까? 또한 회사원은 회식 자리에서 또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발표를 더 잘하면 좋겠다라고 하던데 그 말이 너는 이 회사에서 어울리지 않아 라는 이런 뜻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들은 분명 칭찬을 들었지만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세대가 권위 있는 인물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때 단순한 조언으로 끝나지 않고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좌우할 힘을 가진 사람이 나를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그들에게 비판은 단순한 행동 교정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평가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건설적인 내용이 있더라도 신뢰라는 심리적 안전망이 확보되지 않으면 비판은 적극적인 위협으로 전환됩니다. 결국 피드백이 진전한 조언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말의 내용보다 먼저 이 사람이 나를 해치려 하는 게 아니구나, 도움을 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이런 안정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말의 내용이 곧 의도와 일치하고 듣는 사람도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잘 포장된 메시지가 아니라 안전한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명확한 신호입니다.